소품종 대량 생산 시대 원가 세계에서 다품종 수요 대응 맞춤 생산 시대 스루풋 세계로 라는 테마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스카이어 홀딩스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과 재고 회전율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20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3.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은 보기는 국룰이라고 합니다. 2차 대문의 성격으로 당분간 이 내용을 계속 같이 게재할 계획입니다. 천천히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초코파이 즐겨 먹었는데 오리온도 결국 백기 들었다. 한경, 이름이 또 참 재밌네요. 한경제기자. 오리온 9년 만에 가격 인상 카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원가 압박 가중. 대표 제품 초코파이 포카칩 꽃북칩 가격 11에서 12% 올리기로. 결국 그 원가가 올라서 그러니까 원가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국제 곡물 가격이나 뭐 이런 그 가격들의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서 올린다 하는데, 이 원가라는 개념을 얼마나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풀어가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서요, 매출은 13.7% 증가했습니다. 상반기에 그 4,479억 원을 달성했네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이게 이제 그 스루풋 회계의 특징이죠. 23.8%가 증가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제품 가격을 안 올렸다고 하는 전제에서 매출이 13.7% 증가했다 그러면 판매 수량이 증가했는데, 판매 수량도 증가했는데 재료비가 23.8%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만 보고도 우리는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스루풋 회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7.7% 증가했고요. 스루풋율은 3.3%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운영비용은 9.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루풋 증가보다 운영비용 증가가 더 많으니까 이익이 줄 것은 빤한 거고요. 그러나 이제 그 생산성으로는 0.01포인트 그 하락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은 678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8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구 및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6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회사가 표시하는 매출원가 재료비 내역은 아주 표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23%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 9.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가공비율이 그 30%에서 29%, 약 1%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누적된 그 원재료 가격 인상이 얼마인지 몰라도 올해 상반기에 가격 인상 압력, 재료비의 그 인상은 총 제조 비용에서 볼 때는 1%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액은 크지는 않는데 이거 다음 장에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606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비율상. 그리고 직원 수가 34명 감소했고요. 평균 임금은 상반기에 4,360만 원, 연간 8,72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1.4%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너스 등이 나가면은 한 9천만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 수수료가 한 10%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2단계 검증에서 그 차이가 총 제조 비용의 차이인데 이 차이를 합리적으로 추측할 만한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뭐 작은 금액이라고 하지만은 매년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특별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추측할 만한 그런 거가 제대로 나와 있질 못합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꼭 맞아야 재고 투명성이 입증이 되는데 이거 현금식으로 읽으면 92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재고는 88억 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 4억 2,800만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이걸 회사가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재고자산 평가손실금액이요. 이러든가 그러는데 현금 흐름표라든지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재고자산 평가손실금액은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투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 분식회계를 안 했지만 분식회계 개연성은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현금 흐름표 경영평가지표인데요. 재고 회전율이 9회전으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슬픈율은 떨어졌죠. 이렇게 역방향이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반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던가 상승률을 상승했으니까 재고 회전율이 그리고 슬픈율은 하락을 했으니까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이건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원재료가 상승한 만큼 판매 가격을 못 올렸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은 내려갔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분명히 원가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내려갈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결과가 결국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계속 반증이 되지 않는 한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임팩트 미래가치는 12.5% 상승했고요. 매출채권 수금 속도 빨라졌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지급 속도 지수는 0.66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내려갔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자금 회전이 시중에서 그만큼 안 돈다. 협력업체한테도 자금이 안 돈다. 이런 상징이니까 되겠죠. 이런 거로 해서 돈이 안 돌면은 불경기를 피부로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당류가 14.9% 인상이 됐고요. 소맥류가 7.6%, 단순 평균 11.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은 뭐 포카칩은 올랐고 초코파이는 0.1% 인상밖에 안 하니까 안 올린 거나 마찬가지고 내려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 평균으로는 안 올린 거나 마찬가지 성격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생산 재료비 압박으로 해서 원가 세계의 표현대로는 원가 압박을 받는다. 원가가 상승이 됐다. 이렇게들 표현하는 거죠. 현금 재무지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고 거꾸로 비유동 자산이 감소했습니다. 종속기업 비율이 33.5%로 2.3% 증가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09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8%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를 안 했어도 실속은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925억 원을 갚아가지고 21% 레버리지에서 13.6%로 떨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회사는 여윳돈으로 부채를 갚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잉여 현금은 296억 원으로서 ROE 2.8% 선으로 높은 수준의 이익 배당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이익 배당 압력을 받는 회사로 생각이 듭니다. 최종 1024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5.4%에서 8.1%로 떨어졌습니다. 대금 지급이 늦어진 이유도 하나에 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 이자 부채를 갚냐고 그 매입 채무를 조금 늦게 지급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44.2%로 5.1%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나온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을 예상하면은 9,265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를 B2B 거래로 예상을 비율을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우수리 정도는 좀 빼자 그래서 92만 원의 어떤 그 건당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예상과는 달리 14만 천 원의 이익이 나는 거로 됩니다. 이 경우는 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익이 더 난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되고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유발하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한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욕심을 내보자. 그래서 5%만 매출을 증가한다면은 5% 증가해서 이익을 좀 더 많이 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19% 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그러나 이거는 기대치만큼은 많이 안 올랐을 겁니다. 그럼 스루프 세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가 그 한 12% 정도 그 원재료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만 반영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루풋은 그 매출 재료비 매출의 그 매출 재료비가 비례하는 거니까 10% 인상을 시켜 주셔. 재료비 인상하는 분만큼 그러면은 98만 5천 원에 말하자면은 납품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똑같이 98만 5천 원에 제한을 했을 때 한 18만 8천 원 남는 거로 기대를 했지만 원가 회계대로 92만 원에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상 이익이 적으니까 뭘로 그 어떻게 하면은 되겠냐? 결국은 판매 가격은 그 10% 오른 거로 견적을 냈지만 또 오히려 깎였으니까 그걸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재고 회전율을 한 6%만 증분을 시키는 거를 성공을 해보자. 그러면은 그 매출이 14.8% 증가해서 예상 이익은 17만 7천 원으로 나오는 거로. 그래서 그 연말에 요걸 100만 원 단위로 다시 환원하면은 1조 원을 달성하는 기업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98,800원에서 전년 말보다 4,700원이 떨어졌고요.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로는 아직 434%로 크게 시중에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주는 오리온 홀딩스가 37.8%, 국민연금 들어와 있고 외국인이 들어와 있네요. 웨스트우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LLC라는 곳인데 5.3%를 가지고 03%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35.6%로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목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질문: 베트남, 중국, 상하이, 광저우, 선양 공장들을 폐쇄하고 타국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 재무상태표는 표준 방식이 아닌 중국 기업들의 표기 방식으로 국내도 표기하는 이상한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표준으로 안 하고 왜 독자적으로 중국 애들이 하는 식으로 유동 자산을 표현하는데도 비유동 자산부터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동 자산 그 순서들을 거꾸리 하고 그 다음에 자산 다음에 자본을 또 표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부채를 맨 마지막에 표기하는 이거 표준화된 방식이 아닙니다. 한국 표준식이 아니고 중국 아새끼들 표준 방식을 왜 따라하는지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애들이 이 30주년 행사에도 그 뉴스에 벌써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박물관 30주년 수교 기념 그 뭐 지들 그 전시 박물관 할 때 그 이 표에 고구려 역사와 발해 역사를 이 새끼들이라고 합시다. 이 새끼들은 뺐습니다. 뭐 제가 국수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 상대국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호혜의 원칙이 외교인데 중국 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갑질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놈의 그 나라에 가서 왜 공장을 돌리고 자빠졌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적어도 그 다른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또는 뭐 딴 데라도 이 베트남 공장, 베트남은 그냥 우선은 남겨놓더라도 중국에서는 철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요런 그 어떤 그 정치하고 관련된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중국의 그 소비 수요를 보고서 투자를 물론 했겠지만은 딴 데 수요를 그 많이 그 올리자. 아니 뭐 러시아 대통령도 초코파이로 그 간식을 한다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국내에서도 만들고 일자리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일본 같은 데 가서 왜 공장 못 만들까요? 뭐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이상 오리온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스루프트계로 분석을 하고 그 내용과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